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기미 시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최정이 처음으로 연천유사를 만들 때 이 시기 거기에 발문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정이 만든 연천유사를 최방언이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된 연천유사의 발문을 최방언의 스승 송시열이 지었어요. 송시열이 지으면서 앞서 이식이 지은 그 발문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이식이 연천공이 부족한 데가 있다고 폐마했다. 그런데 왜 폐마했는지 이식의 아들 이단아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받은 최세영, 그러니까 최세영은 송시열의 친구예요. 최방언의 아버지고. 이 양반이 볼 때는 이거 아니 아무리 친구지만 해도 그걸 이단아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자칫했으면은 회니 시비 같은 사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송시열이 보면은 사람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사람이 좁아요. 송시열이 회니 시비 하는 게 역사에 나오죠. 회니 시비가 뭐냐면 회덕이 어디냐면 지금 대전이죠. 대전 회덕이 송시열이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니산은 지금의 논산이에요. 논산. 거기에 윤중이 살았어요. 윤중하고 송시열하고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벌어진 것을 회니 시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윤중이 사는 논산, 여기에 연천공파에서 호창공 대성파 사람들이 윤중 집안하고 아주 어울려서 그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촌 후손 중에서도 특히 호참공파 쪽 사람들은 윤중 편을 들어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제 윤중 편에서 다시 이제 노론 쪽으로 돌아서죠. 윤중 편을 든 사람들이 뒤에 소론이 되고 이제 송시열 편을 든 사람들이 노론이 되는데, 처음에는 연천공파도 일부가 소론 쪽으로 가다가 다시 노론으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 이게 참 말하자면 송시열이가 벌린 시비 중에 하나가 회니 시비가 있고 이번에 또 이 기미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일이 잘못 틀어졌으면은 회니 시비 같이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제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글을 쓴 이식은 죽고 없고 이단아가 난감해진 거예요. 스승이 자기 친구 아버지한테 통해서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연촌을 폐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 그러니 난감한 일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미 시비 부분. 기미 시비는 조선 후기 초에 일부 성리학자들 사이에 발생한 시비예요. 연천공의 두 번째 은퇴가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시비죠. 연천공은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란 것을 미리 알았느냐? 그래서 연천공은 계유정난이 일어날 줄 알고 몸을 피해서 이른바 병기봉신한 것인가? 병기봉신은 사태추위, 정세가 돌아가는 기미를 잘 알고 미리 피해서 몸을 지키는 걸 병기보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계유정난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으면은 그게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혼자 몸을 피해버리는 게 성리학 이념에 맞느냐, 올바른 행동이냐, 오히려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미 시비의 경과를 요약을 해보면은 1636년에 최정이
연촌공에 흩어진 문헌을 모아서 연촌유사를 발행해냈어요. 그 연촌유사에 이식이 발문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방은이 그 최정이 만든 연촌유사를 좀 더 보완해서 발행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최방은의 스승 송시열이 1678년에 발문을 지었어요. 이 송시열이 발문을 지으면서 먼저 이식이 지은 그 초본 발문에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서 송시열의 최방은의 아버지 최세영, 그분은 송시열이 친구예요. 최세영한테라가 이식의 아들 이단아한테 왜 글을 그리 썼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세영이 이제 너네 스승 송시열이가 너네 아버지가 내 조상 연촌공에 폐마했다는데 사실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그냥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단아는 폭탄 맞은 거지. 자기 스승이 지적을 했고 그걸 자기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단아가 이제 뭐 해결 방법이 없지.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가 물어보면 되는데 진즉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아가 송시열한테 질의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래 송시열이 1680여 년에 이단아한테 답변을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 1684년에 이단아가 최세영한테 답변을 해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다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주제는 연천공이 병기보신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연촌 최선생 유사발 하는 게 1678년에 송시열이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시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송자대전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식이 지은 글에서 다만 연촌 선생이 기미를 알고 어쩌고 하면서 의미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식이 글을 지을 때 연촌 선생이 기미를 알았고 어쩌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요걸 집어넣어서 연촌의 그 뜻을, 연촌의 그 사상을 축소시켰다 이거죠. 이식이 연촌 선생은 칭찬을 받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폄하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연촌 선생을 이식이 칭찬해도 부족한데 폄하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역에서 이르기를 기미를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겠는가. 이식이 그렇게 묘사를 한 데에는 반드시 택당 늙은이가, 택당이 이제 이식이에요. 택로가 이식이 숨겨놓은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식은 그 깊은 뜻은 숨겨놓고 겉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 아니겠느냐. 몽여가 택당의 아들 계주에게 물어보면 다행이겠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몽여는 최세영의 자예요. 친구니까 이제 자를 부른 거죠. 택당은 이식의 호예요. 자기보다 한 세대 위의 사람이니까 호를 부른 거예요. 그러나 계주는 이단아의 자예요. 이번에 제자니까 이제 친구, 한 세대 윗사람, 어른, 제자. 그러니까 친구하고 제자는 자를 부르고 한 세대 위의 사람인 그 이식은 이제 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세영이 이식의 아들 이단아한테 물어보면 다행이겠다. 물어봐라 이 얘기죠. 그래 이제 최세영 입장에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식이 글을 지으면서 연천공을 폐마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단아한테 물어보라 그러니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송시열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식이 사망한 뒤에 일어난 사건이요. 이식 죽고 한참 후죠.
근데 송시열은 이식의 후배예요. 최세영은 송시열의 친구고. 그런데 이제 이식이 연천공을 폄하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최세영 입장에서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나 이제 그 송시열이 말하기를 그 이식이 아들 이단아한테 물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아는 아들 최방은의 친구죠. 그리고 이단아하고 최방은은 송시열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맥락상 송시열이 이단아하고 최방은한테 숙제를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라 하고 숙제를 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최세영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자기 친구니까 이전한테 지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연촌 최선생 가록 후발하는 것을 1684년에 이 단하가 지었어요. 몽여씨께서, 몽여씨는 이제 최세영을 말하는 거예요. 최세영의 자죠. 나에게 그에 관해 대답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 또한 그 일과 관련하여 대답할 말을 찾아보고 나서 답변을 올려야 하겠다.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폭탄을 맞았는데, 불초한 자식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데에다가 그 일과 관련하여 아버지께 물어보지도 못하였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그 글 쓴 걸 자식한테 얘기해 줬을 리가 없죠. 그럼 이미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죠. 지금 어르신께서 질문하시니 어찌 대답하여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단아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요. 이식이 생전에 그 얘기를 이단아한테 해줬을 리가 없죠. 근데 송시열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스승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것도 스승이 친구 아버지를 통해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답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관건은 스승 송시열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아마도 송시열이 원하는 답은 철학적인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기보신이라는 용어가 성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단아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승한테 편지로 질문을 했어요. 송시열의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연천공은 계유정한 때 병기보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몰래 혼자 병기보신을 한다는 것은 비겁하지 않느냐. 병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 아는 거가 효과를 내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그걸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은 비겁하지 않느냐. 현인이라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느냐. 현인이란 건 뭐냐면 저 위에 성인이 있죠. 공자, 맹자 같은 성인이 있고 성인 밑에 현인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병기라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현인이라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병기가 불가능한 거라면은 결국 이 시기 연촌을 비꼬아서 욕한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보신이 가능한 거면은 비겁하냐 아니냐 얘기만 되는데, 병기가 불가능한 거라면은 그걸 꺼내 가지고 이 시기 연촌을 비꼬아서 욕했다 이래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시기 연촌을 비꼬아 욕했느냐, 이게 사실이라면 회니시비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회니시비는 회덕하고 니산, 지금의 논산하고 대전이죠. 이 회덕은 저기 송시열, 니산은 이제 윤증, 이게 이제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기미시비의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 이단아가 송시열한테 질문하고 송시열이 그걸 답장을 보내고 한 내용,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